부장님 힘 빼세요. 안 그러면 더 깊이 들어가요. 62세 장 부장은 그 말 한마디에 숨이 멎었습니다. 밤 9시 재활센터엔 그와 치료사 단둘뿐. 허리가 굳어 손도 못 대던 그를 48세 선아가 조용히 눕히더니 말합니다. 부장님, 이 근육 오래 혼자 사셔서 그래요. 제가 풀릴 때까지 잡아드릴게요. 뜨거운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고 선아의 숨결이 귀에 닿는 순간 장 부장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늦은 나이에 찾아온 잘못된 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의 아들이 재활센터에 들이닥칩니다. 아버지, 이게 다 뭐예요? 금기가 깨지는 순간이었죠.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따라 유난히 쑤시네. 62세 장 부장은 아침부터 허리를 부여잡고 침대에서 일어났다. 관절염이 도진 날은 걷는 것조차 고역이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렸을까요? 은퇴한 지 이제 2년째였다. 40년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정년퇴직하던 날 동료들은 축하한다며 술잔을 건넸지만 장 부장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아내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았어요. 장 부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재활센터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다. 장 부장은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곳이 유일한 외출 장소였어요. 허리와 무릎 때문에 시작한 재활치료였지만 지금은 그냥 집에 있기 싫어서 오는 것 같았죠. 물리치료실로 들어간 장 부장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더 계속될까요? 통증을 참으며 병원을 다니고 혼자 밥을 먹고 TV를 보다 잠드는 하루.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장 부장은 점점 지쳐갔어요. 부장님, 오늘은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담당 치료사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계속 그래요. 나이 탓이겠죠. 그래도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좋아지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치료사는 장 부장의 허리를 천천히 풀어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장 부장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몸의 통증보다 더 아픈 건 외로움이었어요. 치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장 부장은 냉장고를 열었다. 덩그러니 김치와 계란 그리고 며칠 전 사온 도시락 하나가 있었습니다. 장 부장은 도시락을 데워 혼자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 씹는 소리만 들리는 게 참 쓸쓸했죠. 여보, 당신이 그립소. 장 부장은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사진 속 아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건강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장 부장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죠. 아내가 떠난 뒤 세상이 온통 회색빛이었다. 무엇을 해도 재미가 없었고 누구를 만나도 즐겁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가끔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지만 그것도 의무 같았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혼자 밥은 잘 드세요? 먹고 있어. 짧은 대화가 끝나면 전화는 끊겼다. 아들도 바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직장에서 승진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여념이 없었죠. 장 부장은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잠이 오지 않았다. 허리와 무릎이 쑤셔서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곤 했습니다. 꿈속에서는 아내가 나타났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웃으며 손을 잡아주는 아내. 꿈에서 깨면 옆자리는 늘 비어 있었죠.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장 부장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굽은 허리. 어느새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또다시 같은 일상이 시작됐다. 일어나서 약을 먹고 간단히 아침을 때우고 재활센터로 향했어요. 그게 장 부장의 하루였죠. 재활센터 대기실에는 장 부장과 비슷한 나이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다. 모두 어딘가 아파 보였습니다. 장 부장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다들 나와 비슷하겠구나. 외롭고 아프고 지쳐 있겠지. 장 부장님, 들어오세요. 호명을 받고 치료실로 들어갔다. 오늘도 같은 침대에 누워 같은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사의 손길은 익숙했지만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부장님, 요즘 많이 힘드시죠? 치료사가 물었다. 장 부장은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늙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치료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가 내렸다. 장 부장은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지만 그게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갔어요. 이 비 속에 나 혼자구나. 장 부장은 중얼거렸다. 주변엔 우산을 쓴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대부분 둘씩 짝을 이루고 있었어요. 부부도 있었고 연인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장 부장은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장 부장은 젖은 옷을 벗으며 거울을 봤다. 축 처진 어깨, 구분 등 수척한 얼굴. 이게 나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당당했는데 지금은 초라하기만 했죠. 저녁을 먹고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행복한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 부장은 채널을 돌렸어요. 드라마에서는 사랑 이야기가 나왔죠. 그것도 꺼버렸습니다. 난 이제 그런 거 없어. 장 부장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62세 은퇴한 노인 호라비. 이제 남은 건 통증과 외로움뿐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다. 장 부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허리가 쑤셔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진통제를 먹었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죠. 내일도 또 같은 하루겠지. 장 부장은 눈을 감았다. 아내 생각이 났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때는 이렇게 외롭지 않았어요. 손을 잡아주고 등을 쓸어주고 밥을 같이 먹어주는 사람이 있었죠. 여보, 나도 이제 당신한테 가고 싶소. 장 부장은 작게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뿐이었죠. 다음 날도 장 부장은 재활센터로 향했다. 비가 그친 하늘은 맑았지만 장 부장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요즘 부장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접수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장 부장은 괜찮다며 손을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걱정이었다. 자신도 자신이 걱정됐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쓸쓸히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료실로 들어간 장 부장은 오늘도 침대에 누웠다. 익숙한 천장, 익숙한 소독약 냄새, 익숙한 기계 소리. 모든 게 반복이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좀 더 깊게 풀어드릴게요. 치료사가 말했다.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치료사의 손이 허리를 눌렀어요. 아팠지만 참았죠. 치료가 끝나고 장 부장은 일어났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지만 금방 다시 아플 걸 알았습니다. 만성 통증은 완치가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 부장은 공원을 지나갔다.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장 부장은 중얼거렸다. 아들이 어렸을 때 같이 공원에 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어요. 아내도 있었고 아들도 웃고 있었죠. 다 지나간 일이야. 장 부장은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잠들 거였습니다. 외로움과 통증 속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거죠. 집에 도착한 장 부장은 현관문을 열며 한숨을 쉬었다. 어두운 집 안에 불을 켰습니다. 덩그러니 혼자였어요. 이게 내 인생이구나. 장 부장은 소파에 앉으며 중얼거렸다. 62년을 살았는데 남은 건 고독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장 부장은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내일도 오늘 같겠죠. 모레도 마찬가지일 거였습니다. 선아 씨, 오늘 야간 근무 가능하시죠? 센터장이 물었다. 48세 이선아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다. 어제도 야간이었고 그제도 야간이었어요. 낮에는 병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재활센터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34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됐죠. 고맙습니다. 요즘 야간 인력이 부족해서요. 센터장은 미안한 듯 말했다. 선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사실 돈이 필요했다. 남편이 남긴 빚이 아직도 5천만 원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갚아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어요. 혼자 사는 딸 대학 등록금도 보내야 했죠. 선아는 낮 근무를 마치고 잠깐 휴게실에서 쉬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갈려 있었습니다. 화장으로 가려보려 했지만 한계가 있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딸이 전화로 걱정했다. 선아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괜찮아. 등록금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장학금 신청했어요. 딸의 말에 선아는 눈물이 났다. 딸까지 고생시키는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아니야. 그건 엄마가 할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전화를 끊고 선아는 눈물을 닦았다. 울 시간도 없었어요. 곧 야간 근무가 시작될 거였습니다. 저녁 7시 야간 근무가 시작됐다. 선아는 환자들을 맞이하며 밝게 웃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환자 앞에서는 웃어야 했어요. 선생님, 오늘도 고생하시네요. 환자가 말했다. 선아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 일인걸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머리도 지끈거렸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환자의 허리를 풀어주며 선아는 생각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빚을 다 갚으려면 아직도 2년은 더 걸렸습니다.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선생님 손은 정말 좋아요. 시원해요. 환자가 칭찬했다. 선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선아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피로가 누적돼서 힘을 주기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죠. 환자들은 몰랐습니다. 선아가 얼마나 힘든지요. 밤 10시쯤 되자 환자가 줄어들었다. 선아는 잠깐 휴게실로 가서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선아 씨 괜찮아요? 동료가 물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냥 좀 피곤해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쓰러지겠어요. 동료의 걱정에 선아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매일이 전쟁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몸이 안 일어나려고 했어요. 선아는 남편 생각을 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진 빚 5천만 원, 그걸 선아가 혼자 갚고 있었어요. 당신 왜 나한테 이런 짐을 남기고 갔어요? 선아는 중얼거렸다. 원망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리웠습니다. 남편이 있었을 때가 그나마 나았어요. 밤 11시가 되자 마지막 환자가 나갔다. 선아는 센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을 닦고 침대를 소독하고 기구를 정리했어요. 오늘도 고생했어요. 센터장이 말했다. 선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는 버스를 탔다. 빈자리에 앉자마자 눈이 감겼습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손님, 종점이에요. 기사의 말에 선아는 깜짝 놀라 일어났다. 어느새 집 앞이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한 선아는 현관문도 제대로 못 열었다. 손이 떨려서 열쇠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겨우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움직일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잠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씻어야 했다. 선아는 억지로 일어나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적셨지만 피로는 풀리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선아는 샤워하며 울었다. 물소리에 섞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했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온 선아는 거울을 봤다. 48세치곤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어요. 나도 이제 늙어가는구나. 선아는 한숨을 쉬며 침대에 누웠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였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5시간밖에 못 자는 거였죠.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빚은 언제 다 갚을까요? 딸 등록금은 어떻게 마련할까요? 건강은 괜찮을까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선아는 기도했다. 종교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하지만 6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선아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어요.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나야 했죠. 오늘도 화이팅. 선아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거울을 보며 억지로 웃어봤습니다. 환자들 앞에서 웃기 위한 연습이었어요. 아침을 걸은 채 병원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도 졸았습니다. 내릴 때가 되어서야 깼어요. 선아 씨 오늘도 일찍 왔네요. 병원 동료가 말했다. 선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거짓말이었다. 일찍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였어요. 낮 근무가 시작됐다. 환자들을 돌보며 선아는 밝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선아의 고통을 몰랐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환자가 고마워했다. 선아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게 선아가 일하는 이유였어요.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작은 위로가 됐죠. 점심시간에 선아는 간단히 김밥을 먹었다. 돈을 아껴야 했습니다. 매 끼니를 아껴야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선아 씨 같이 점심 먹어요. 동료가 불렀지만 선아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김밥으로 충분해요. 동료는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더 묻지 않았다. 선아는 혼자 김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언제쯤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후 근무를 마치고 선아는 재활센터로 향했다. 또다시 야간 근무였습니다. 몸은 이미 한계였지만 버텨야 했어요. 선아 씨 오늘도 야간이에요. 센터장이 미안해했다. 선아는 괜찮다며 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야간 근무가 시작됐다. 환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선아는 그들을 맞이하며 최선을 다했어요. 선생님, 손길이 정말 좋아요. 환자가 말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치료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참았어요. 밤 9시쯤 마지막 환자 한 명이 남았다. 62세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허리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부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곧 들어가실 수 있어요. 선아는 밝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앉아 있었습니다. 선아는 그를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외로워 보이네요. 왜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아는 그를 보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나 봐요. 외로움이 얼굴에 드러나는 걸요. 부장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선아는 장 부장을 치료실로 안내했다. 밤 9시가 넘은 시간 재활센터엔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어요. 장 부장은 침대에 누우며 한숨을 쉬었다. 오늘따라 허리가 유난히 아팠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인데 조금이라도 나아지려면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오늘은 통증이 심하신가 봐요. 선아가 장 부장의 허리를 살피며 물었다.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부터 계속 쑤셔서요. 집에 있어도 못 견딜 것 같아 늦게라도 왔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냥 두면 더 안 좋아지거든요. 선아는 장 부장의 허리를 천천히 만져봤다. 근육이 많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래 풀어줘야 할 것 같았어요. 부장님, 조금만 더 힘 빼세요. 굳은 데는 제가 풀어드릴게요. 선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장 부장은 그 말에 긴장이 풀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준다는 게 얼마만인지요. 선아의 손이 장 부장의 허리를 눌렀다. 처음엔 아팠지만 서서히 시원해졌습니다. 숙련된 손길이었어요. 선생님 손은 정말 좋네요.
장 부장이 말했다. 선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래 하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얼마나 하셨어요? 한 15년쯤 됐네요. 오래 하셨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치료실엔 둘뿐이어서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가끔 차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어요. 부장님은 혼자 사세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장 부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내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장 부장의 목소리엔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선아는 그걸 느꼈어요.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이 몇 년 전에 사고로 떠났거든요. 선아의 고백에 장 부장은 고개를 돌려 선아를 봤다. 선아의 얼굴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힘드셨겠어요. 조금요. 근데 이제 괜찮아요. 선아는 웃으며 말했지만 눈빛은 슬펐습니다. 장 부장은 그걸 알아챘어요. 혼자 사는 건 외롭죠.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손을 멈췄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정말 외로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부장님, 좀 나아지셨어요? 선아가 물었다.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다행이에요. 근데 오늘은 좀 더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굳었거든요. 그럼 부탁드려요. 선아는 다시 장 부장의 허리를 풀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렀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선아는 환자를 돕고 싶었고 장 부장은 조금이라도 더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어요. 선생님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세요? 장 부장이 물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필요해서요. 빚도 갚아야 하고 딸 등록금도 보내야 하고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선아는 웃었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장 부장은 가슴이 아팠어요. 선생님도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니까요. 선아는 손을 멈췄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많이 외로워요. 집에 가도 아무도 없고 딸은 기숙사에 있고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는 게 익숙하면서도 힘들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장 부장은 선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도 텅 비어 있어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외로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그래요. 밥 먹을 때가 제일 슬퍼요. 선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장 부장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죄송해요. 환자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선아는 눈물을 닦았다. 장 부장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저도 집에서 자주 울거든요. 장 부장의 따뜻한 말에 선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 있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장님, 저 정말 힘들어요. 매일 웃으면서 일하는데 속으론 무너지고 있어요. 알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괜찮은 척하는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다. 외로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환자분 앞에서 이러다니. 아니에요. 저도 오히려 위로가 됐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부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이제 그만 일어나셔야 할 것 같아요. 선아가 시계를 보며 말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선생님도 빨리 퇴근하셔야죠. 장 부장은 일어나며 허리를 펴봤다.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장 부장은 옷을 입으며 선아를 봤다. 선아도 장 부장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선생님 다음에 또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언제든 오세요.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치료실을 나갔다. 선아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운가 봐요. 센터 문을 닫고 집으로 향하는 선아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오늘따라 외롭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줬고 자신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부장님 다음에 또 봬요. 선아는 중얼거렸다. 가슴 한편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집에 도착한 선아는 침대에 누웠다. 오늘은 금방 잠들 것 같았습니다. 장 부장의 따뜻한 손길이 기억났어요. 선아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죠. 한편 장 부장도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허리는 많이 나아졌지만 마음은 더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선아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선생님 고마웠어요. 장 부장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편안한 밤이었습니다. 부장님 또 오셨네요. 며칠 뒤 장 부장은 다시 재활센터를 찾았다. 선아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허리가 또 안 좋아져서요. 사실 허리도 그랬지만 선아를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장 부장은 자꾸 선아 생각이 났어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선아는 장 부장을 치료실로 안내했다. 오늘도 야간 시간이어서 둘만 있었습니다. 부장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저냥이죠. 선생님은요? 저도요. 바쁘게 살았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지난번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장 부장이 침대에 누우자 선아는 허리를 살폈다. 역시 많이 굳어 있었어요. 부장님, 오늘은 골반 쪽까지 풀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기가 많이 굳었거든요. 네, 부탁드려요. 선아의 손이 장 부장의 허리에서 골반으로 내려갔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숙련된 손길이었어요. 장 부장은 선아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다. 따뜻했습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보살펴준다는 느낌이었죠. 선생님 손은 정말 마법 같아요. 장 부장이 말했다. 선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과찬이세요. 그냥 오래해서 익숙한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치료사들과 달라요. 선생님 손길엔 따뜻함이 있어요. 선아는 손을 멈췄다. 장 부장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진심이에요. 장 부장은 선아를 봤다. 선아도 장 부장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선아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장 부장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따뜻함이 있다는 말이요. 부장님, 집에서 혼자 계실 때 뭐 하세요? 선아가 물었다. 장 부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TV 보거나 책 읽거나요. 별로 할 게 없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요. 장 부장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선아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그래요.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씻고 자는 게 다예요. 선생님도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하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외로움에 지쳐 있었습니다. 선아의 손이 장 부장의 등을 따라 내려갔다. 근육을 하나하나 풀어주며 선아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부장님, 여기 좀 아프실 거예요. 참으세요. 선아는 장 부장의 골반 근육을 눌렀다. 장 부장은 움찔했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요. 아픈 게 나을 때도 있죠. 네, 조금만 참으세요. 선아는 계속 근육을 풀어줬다. 장 부장은 선아의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아무에게도 몸을 맡겨본 적 없었는데 선아에게는 자연스럽게 맡겨졌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괜찮아요. 제 일이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은 그냥 일로만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진심으로 돌봐주는 느낌이 들어요. 선아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장 부장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부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동이에요. 진심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제 삶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장 부장의 고백에 선아는 손을 멈췄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부장님도 저한테 힘이 돼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요. 저도 선생님이 필요해요. 선생님과 얘기하면 외롭지 않아요. 두 사람의 고백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서로에게 기대기 시작한 겁니다. 치료가 끝나고 장 부장은 일어났다. 허리가 많이 나아진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오늘도 많이 좋아졌어요. 다행이에요. 다음에 또 오세요. 장 부장은 옷을 입으며 선아를 봤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선생님 다음에 또 뵐게요. 네, 부장님. 조심히 들어가세요. 장 부장이 나간 뒤 선아는 치료실에 혼자 남았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이게 뭐지? 선아는 중얼거렸다. 장 부장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환자와 치료사 관계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아는 장 부장 생각을 했다. 그의 외로운 눈빛, 따뜻한 말, 쓸쓸한 미소. 모든 게 선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나 왜 이러지?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장 부장에게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한편 장 부장도 집에 도착해 선아를 생각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이해해주는 눈빛. 모든 게 장 부장에게 위로가 됐습니다. 선생님 또 보고 싶소. 장 부장은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다. 선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부장님, 오늘은 통증이 어떠세요? 일주일 뒤 장 부장은 또다시 재활센터를 찾았다. 선아는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좀 심해요. 아침부터 계속 쑤셔서요. 사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하지만 선아를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그럼 오늘은 좀 더 풀어드릴게요. 시간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집에 가도 혼자니까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천천히 치료해 드릴게요. 장 부장이 침대에 누우자 선아는 허리를 살폈다.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시간을 들여 풀어주기로 했어요. 부장님, 오늘은 등 전체를 풀어드릴게요. 여기저기 뭉친 게 많아서요. 네, 부탁드려요. 선아의 손이 장 부장의 등을 천천히 훑었다. 목에서 시작해서 어깨, 등, 허리, 골반까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풀어줬습니다. 선생님 손은 정말 신기해요. 닿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것 같아요. 과찬이세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치료 시간이 길어졌지만 둘 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요즘 밤에 잠은 잘 주무세요? 잘 못 자요. 허리도 아프고 외로워서요. 저도 그래요. 잠이 안 와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고개를 돌려 선아를 봤다. 선아의 눈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생님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시니까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하지만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장 부장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쓰러지겠어요. 고마워요, 부장님. 걱정해 주셔서요. 선아는 웃었지만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만인지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감동해서요. 오랜만에 누가 저를 걱정해 주니까요. 선아는 눈물을 닦았다. 장 부장은 일어나 앉았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제가 괜찮으니까요. 아니에요. 치료 받으셔야죠. 괜찮아요. 선생님이 더 힘들어 보이는데요. 장 부장은 선아를 의자에 앉게 했다. 선아는 힘없이 앉았습니다. 부장님 죄송해요. 환자 앞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저도 집에서 자주 우니까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 있던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장님, 전 정말 힘들어요. 매일 웃으면서 일하는데 속으론 무너지고 있어요. 빚은 안 줄고 딸은 걱정되고 몸은 아프고. 알아요. 저도 그래요. 매일 괜찮은 척하는데 속은 텅 비어 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다. 외로움과 고통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참 뒤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부장님, 이상하죠. 환자분한테 이러다니. 아니에요. 전 오히려 좋아요. 선생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서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들었다. 장 부장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부장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좋아요. 단순히 치료사로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요. 선아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장 부장의 고백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부장님이 좋아요. 환자분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요. 두 사람의 고백 후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이거 이상한 건가요? 장 부장이 물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요. 오히려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삶의 고통, 외로움,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눴어요. 부장님, 시간이 벌써 자정이 넘었네요. 아, 그렇네요. 선생님도 빨리 들어가셔야죠. 괜찮아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미소를 지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요. 선생님과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두 사람은 웃었다. 그리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새벽 1시쯤 되어서야 두 사람은 센터를 나섰다. 밖은 조용했고 거리엔 사람이 없었어요. 선생님,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이 시간에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장 부장의 고집에 선아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저도요. 선생님 덕분에 행복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자연스럽게, 조심스럽게. 따뜻했습니다. 선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장 부장은 선아를 봤다. 선생님, 다음에 또 봬요. 네, 부장님. 꼭 오세요. 올게요. 약속해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연결돼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선아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장 부장과의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부장님, 고마워요. 선아는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편 장 부장도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선아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진심 어린 눈빛. 모든 게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선생님, 또 보고 싶소. 장 부장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오랜만에 행복한 밤이었습니다. 부장님, 또 오셨네요. 며칠 뒤 장 부장은 다시 재활센터를 찾았다. 이번엔 낮 시간이었지만 선아를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허리가 또 안 좋아져서요. 하지만 사실 허리는 많이 나아졌다. 그저 선아를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럼 오늘도 제가 잘 풀어드릴게요. 선아는 장 부장을 치료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오늘은 다른 환자들도 있어서 오래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부장님, 오늘은 야간에 오시는 게 어때요? 그때가 더 여유 있어서 제대로 치료해드릴 수 있거든요. 선아의 제안에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것도 원했습니다. 네, 그럼 저녁에 다시 올게요. 네,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웃으며 눈을 마주쳤다. 서로의 마음을 아는 미소였습니다. 저녁 9시 장 부장은 다시 재활센터를 찾았다. 선아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부장님 오셨네요. 네,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치료실로 들어갔다. 오늘도 둘만 있었습니다. 장 부장이 침대에 누우자 선아는 허리를 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은 대화가 더 많았어요. 부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저냥이죠. 선생님 생각하면서요. 장 부장의 솔직한 말에 선아는 얼굴이 붉어졌다. 부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제가 부끄러워요. 진심이에요. 선생님 생각 안 하고는 하루를 못 보내겠어요. 선아는 손을 멈췄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부장님. 자꾸 생각나요. 두 사람의 고백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었다. 서로에게 빠져들고 있었어요. 선생님, 이게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는 거 알고 있어요. 장 부장이 말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근데 멈출 수가 없어요. 선아의 고백에 장 부장은 일어나 앉았다. 선아를 똑바로 봤습니다. 저도요. 늦은 나이에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줄 몰랐어. 장 부장의 목소리는 떨렸다. 선아는 장 부장의 손을 잡았어요. 부장님, 저도요. 이런 감정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이거 위험한 거 알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도 알고요. 네, 알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부장님과 함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 부장은 선아를 끌어안았다. 선아도 장 부장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제 삶에 와줘서요. 저야말로요, 부장님. 저를 필요로 해주셔서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부장님,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선생님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앞으로의 일, 세상의 시선, 그리고 서로의 마음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부장님, 무섭지 않으세요? 무서워요. 근데 선생님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요. 장 부장의 고백에 선아는 울었다. 자신도 똑같았습니다. 저도요, 부장님. 이제 부장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위로받았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두 사람은 센터를 나섰다. 밖은 조용했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선생님, 집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다. 손을 잡고 말이죠. 부장님, 행복해요. 저도요, 선생님. 선아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헤어지기 싫었다. 부장님, 들어가기 싫어요. 저도요. 근데 들어가셔야죠. 쉬셔야 해요. 장 부장은 선아의 이마에 키스했다. 선아는 눈을 감으며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부장님, 내일 또 봬요. 네, 꼭 올게요. 두 사람은 헤어졌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였습니다. 집에 돌아간 선아는 거울을 봤다. 얼굴에 미소가 가득했어요. 오랜만에 행복한 표정이었죠. 부장님, 사랑해요. 선아는 중얼거리며 침대에 누웠다.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한편 장 부장도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선아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선생님, 나도 사랑해요. 장 부장은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을까요? 선아 덕분에 삶이 다시 의미 있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알고 있었다. 이 관계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요. 세상의 시선, 주변 사람들의 반응,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서로에 대한 마음이었어요. 뭐가 되든 선생님과 함께 할 거요. 장 부장은 다짐하며 눈을 감았다. 내일도 선아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장 부장의 아들 민수가 집을 찾아왔다. 35세 민수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장 부장은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민수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아버지 통장 확인해 봤는데요. 이게 뭡니까? 민수가 내민 건 장 부장의 계좌 내역이었다. 장 부장은 서류를 보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내 돈인데 왜 확인했냐? 아버지 요양보험 처리하려고 봤는데 이상한 출금 내역이 보여서요. 민수는 손가락으로 내역을 가리켰다. 매주 40만 원에서 5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재활센터 치료비가 이렇게 많이 나갈 리 없잖아요. 그건. 장 부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실 그 돈은 선아에게 준 거였습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더 많이 줬고 선아가 빚 갚는 걸 돕고 싶어서 따로 봉투도 건넸었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뭐에 쓰신 겁니까? 민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장 부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재활센터 치료사한테 줬다. 치료사요? 왜요? 그냥 고마워서. 장 부장의 대답에 민수는 코웃음을 쳤다. 고마워서 2달간 500만 원 넘게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건 내 돈이잖아. 내가 쓰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가 아니라 이상하잖아요. 그 여자 그냥 치료사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돈이 나갑니까? 민수의 날카로운 말에 장 부장은 얼굴이 붉어졌다. 화가 났지만 대꾸할 말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선아였습니다. 오늘 장 부장이 집으로 초대했었어요. 점심을 같이 먹기로 했죠. 선아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멈춰섰다. 문틈으로 대화가 새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혹시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말에 선아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냐?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왜 이렇게 돈을 받아요? 보통 치료사가 환자한테서 이렇게 돈 받습니까? 그건 내가 주고 싶어서 준 거야. 왜요? 무슨 이유로요? 민수의 추궁에 장 부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선아는 문 밖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 나이가 몇인데요? 48살이다. 48살? 아버지보다 14살 어리잖아요. 그 나이에 돈이 필요할 텐데 혹시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장 부장이 소리쳤지만 민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그 여자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요. 장 부장은 말문이 막혔다.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아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갔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민수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가 정말 돈 때문인가? 선아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울었습니다. 사실 선아도 혼란스러웠다. 처음엔 정말 장 부장이 좋아서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장 부장이 돈을 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받으면 정말 돈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 미안해요. 선아는 울며 휴대폰을 꺼냈다. 장 부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부장님 죄송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일이 생겼어요. 장 부장은 문자를 받고 놀랐다. 민수와 신랑이 하던 중이었어요. 선생님이 왜? 장 부장은 불안해졌다. 혹시 밖에서 들었을까요? 민수의 말을요. 아버지, 지금 그 여자한테 문자 온 거예요. 그래, 오늘 점심 먹기로 했는데 못 온대.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 여자는 아버지 돈 때문에 온 겁니다.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아니야. 선생님은 그런 사람 아니야. 장 부장이 소리쳤지만 마음 한편엔 불안감이 자리 잡았다. 정말 선아가 돈 때문에 자신에게 온 걸까요? 아버지, 그 여자 다시 만나지 마세요. 이러다간 재산 다 날립니다. 내 재산 내가 어떻게 쓰든 내가 상관할 일 아니야. 상관 있어요. 저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부자는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민수가 돌아간 뒤 장 부장은 혼자 남았다. 선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장 부장은 애타게 불렀지만 선아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한편 선아는 공원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장 부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어요. 부장님 미안해요. 전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었는데. 선아는 울며 중얼거렸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돈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밤이 됐다. 선아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장 부장의 전화와 문자가 계속 왔지만 답하지 않았어요. 부장님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민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돈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장 부장도 잠들지 못했다. 선아가 왜 연락을 안 받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민수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당신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장 부장은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선아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선아 씨 오늘 왜 이래요? 표정이 안 좋은데요. 다음 날 재활센터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선아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사실 선아는 한숨도 못 잤다. 밤새 생각했어요. 장 부장과의 관계가 맞는 건지요. 환자들을 돌보며 선아는 계속 생각했다. 민수의 말이 맞는 걸까요? 자신이 장 부장의 돈을 노린 걸까요? 아니야, 난 부장님이 좋아서. 선아는 중얼거렸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라도 돈을 받으면서 마음이 변했을 수도 있었어요. 저녁이 됐다. 선아는 야간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장 부장이 올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아는 불안했죠. 밤 9시 장 부장이 재활센터에 들어왔다. 선아를 보자마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어제 왜 안 왔어요? 전화도 안 받고요. 장 부장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선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부장님. 일이 있어서요. 무슨 일이었어요?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 부장은 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어제 우리 집 앞에 왔었어요? 선아는 눈물이 났다. 들켰습니다. 네 갔었어요. 근데 안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서요. 아 그럼 다 들었구나. 장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드님 말 다 들었어요. 선생님 오해하지 마세요. 민수는 날 걱정해서 그런 거예요. 알아요. 근데 부장님 아드님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놀랐다. 무슨 소리예요? 전 정말 돈 때문에 부장님한테 간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으면서 마음이 흔들린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순수하게 부장님을 좋아하는 건지 확신이 안 서요. 선아는 울며 고백했다. 장 부장은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생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전 당신이 순수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부장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봐요. 저를 돈 때문에 부장님한테 붙은 여자로 볼 거예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말문이 막혔다. 사실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아니에요, 부장님. 이건 금기예요. 우리 이 선 넘으면 안 돼요. 선아는 장 부장을 밀어냈다. 장 부장은 당황했어요.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부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 때문에 욕먹지 마세요. 아드님한테 미움받지 마세요. 선생님. 장 부장이 불렀지만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 전 너무 외로웠나 봐요. 그래서 부장님한테 기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선아는 울며 치료실을 나가려 했다. 장 부장이 붙잡았어요. 선생님 가지 마세요. 제발요. 부장님 놓아주세요. 안 돼요.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장 부장의 절규에 선아는 멈췄다. 돌아보니 장 부장이 울고 있었습니다. 부장님. 선생님 난 이제 와서 따뜻한 손 하나 못 잡고 살 순 없소. 누가 뭐라 해도 괜찮소. 난 선생님이 필요하오. 장 부장의 고백은 절박했다.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장 부장을 봤어요. 부장님, 저도 부장님이 필요해요.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세상은 우리를 이해 안 해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고개를 숙였다. 사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었어요. 선생님, 그래도 난 당신이 필요해요. 저도요, 부장님. 근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 좀 하게 해주세요. 선아의 부탁에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부장님. 선아는 장 부장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꽉 잡았어요. 그리고 놓았습니다. 부장님, 먼저 들어가세요. 전 정리 좀 하고 갈게요. 선생님. 괜찮아요. 가세요. 장 부장은 어쩔 수 없이 재활센터를 나갔다. 뒤돌아보니 선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장 부장도 눈물을 흘리며 걸었어요. 선아는 혼자 남아 치료실을 정리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미안해요. 사랑해요. 선아는 중얼거리며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간 선아는 침대에 쓰러졌다. 장 부장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선아는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편 장 부장도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선아 없는 삶이 상상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돌아와요, 제발. 장 부장은 울며 기도했다. 하지만 선아는 오지 않았어요. 부장님, 전화 좀 받아요. 일주일이 지났다. 선아는 장 부장에게 몇 번이고 전화했지만 장 부장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어요. 선아는 불안했다. 장 부장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재활센터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장님, 제발. 선아는 휴대폰을 붙잡고 울었다. 일주일간 장 부장을 보지 못해 미칠 것 같았어요. 결국 선아는 장 부장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뒤에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장 부장이 나타났다. 수척해 보였습니다. 일주일간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것 같았어요. 부장님, 왜 연락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요. 생각 좀 했어요. 장 부장은 선아를 안으로 들였다. 집 안은 어질러져 있었습니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아요. 당신 없으니까요. 장 부장의 솔직한 말에 선아는 눈물이 났다. 저도요, 부장님. 일주일 내내 잠도 못 잤어요. 선아는 장 부장의 손을 잡았다. 장 부장도 선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생님,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 관계에 대해서요. 저도요, 부장님.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장 부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할게요. 전 당신이 돈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당신 눈빛을 보면 알아요. 진심이라는 걸요. 선아는 눈물을 흘렸다. 장 부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를 이해 안 할 거예요. 민수 같은 사람들은 우릴 이상하게 볼 거고요. 알아요, 부장님. 그래도 전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요. 장 부장의 고백에 선아는 울음을 터뜨렸다. 장 부장은 선아를 끌어안았어요. 선생님, 전 이제 70 가까운 늙은이에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 시간이라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부장님, 전 아직 48이에요. 부장님보다 훨씬 젊죠. 세상 사람들은 제가 부장님 돈 노리고 붙었다고 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우리끼리만 알면 돼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부장님, 저는 상관이 있어요. 아드님이 부장님을 미워하는 게 싫어요. 부장님이 욕먹는 게 싫어요. 선생님. 그리고 솔직히 전 확신이 안 서요. 제가 정말 부장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외로워서 기대는 건지요. 선아의 고백에 장 부장은 침묵했다. 선아는 계속 말했어요. 부장님도 그런 거 아니에요?
외로워서 저한테 기대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외로운 사람끼리 기대면 안 돼요. 장 부장의 물음에 선아는 대답하지 못했다. 장 부장은 선아의 얼굴을 들어 올렸어요. 선생님, 전 당신이 필요해요. 외로워서든 사랑해서든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부장님, 전 알아요. 이게 위험하다는 거. 세상이 우릴 손가락질할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와서 당신 놓을 수 없어요. 장 부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아도 울었습니다. 부장님, 저도 부장님 필요해요. 근데 무서워요. 이 관계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될지요. 나도 무서워요. 근데 당신 없이 사는 게 더 무서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선생님, 나랑 함께해요. 제발요. 장 부장의 간청에 선아는 망설였다. 마음은 장 부장에게 기울었지만 두려움도 컸습니다. 부장님, 시간 좀 더 주세요. 조금만요. 얼마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제 마음을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요. 고마워요, 부장님. 선아는 일어났다. 더 있으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전 이만 갈게요. 선생님, 꼭 돌아와요. 노력할게요, 부장님. 선아는 장 부장의 집을 나섰다. 뒤돌아보니 장 부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쓸쓸한 모습이었어요. 선아는 걸으며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장님, 사랑해요.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선아는 중얼거리며 걸었다. 집으로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선아는 결심했다. 장 부장을 만나기로요. 확실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재활센터로 연락했다. 장 부장에게 오늘 밤 오라고 전했어요. 장 부장은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밤 9시 장 부장이 재활센터에 도착했다. 선아는 치료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부장님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선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부장님, 일주일간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저도요, 선생님.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긴장했다. 선아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어요. 부장님, 전 부장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장 부장의 얼굴이 밝아졌다. 하지만 선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선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부장님은 좋은 분이에요. 저 때문에 욕먹지 마세요. 아드님한테 미움받지 마세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고개를 저었다. 선생님,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전 당신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부장님. 아드님은 부장님의 가족이에요. 전 그 사이를 망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그리고 전 아직 확신이 안 서요. 제 감정이 사랑인지 외로움인지요. 부장님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요. 선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장 부장은 일어나 선아에게 다가갔어요. 선생님, 나도 확신 없어요. 이게 사랑인지 외로움인지. 근데 그게 중요해요. 우린 서로가 필요한 거잖아요. 부장님, 그게 바로 문제예요. 필요해서 함께 있는 거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멈췄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장님,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요. 시간을 갖고 생각해봐요.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지요? 얼마나요? 한 달만요. 한 달 동안 만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아요. 그리고 그때도 서로가 필요하면 그때 다시 만나요. 선아의 제안에 장 부장은 망설였다. 한 달이나 선아를 못 본다니요. 선생님, 그건 너무 긴데요. 부장님,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시간이에요. 제발 이해해 주세요. 선아는 애원하듯 말했다. 장 부장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한 달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부장님. 선아는 장 부장의 손을 잡았다.
마지막으로 꽉 잡았어요. 부장님, 전 정말 부장님이 좋아요. 근데 확실히 하고 싶어요. 우리 관계를요. 저도요, 선생님. 당신이 좋아요. 그래서 기다릴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말없이 오래도록. 부장님, 이제 가세요. 한 달 뒤에 봐요. 네, 꼭 돌아와요. 장 부장은 일어나 치료실을 나갔다. 문 앞에서 뒤돌아봤어요. 선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해요. 저도요, 부장님. 장 부장은 재활센터를 나섰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선아는 혼자 남아 울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부장님, 한 달 뒤에 꼭 만나요. 그때까지 잘 있어요. 선아는 중얼거리며 울었다. 치료실에 선아의 울음소리만 메아리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간 장 부장은 침대에 쓰러졌다. 선아 없이 한 달을 어떻게 버틸까요? 선생님, 기다릴게요. 꼭 돌아와요. 장 부장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편 선아도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다. 장 부장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부장님, 한 달 뒤에 만나요. 그때까지 제 마음 확인할게요. 선아는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두 사람의 한 달간의 이별이 시작됐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시간, 진짜 사랑인지 알아보는 시간이었어요. 오늘이 딱 한 달째네요. 선아는 달력을 보며 중얼거렸다. 장 부장과 헤어진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만남도 없었어요. 한 달간 선아는 많은 생각을 했다. 장 부장이 정말 필요한지, 사랑하는 건지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장 부장 없이는 살 수 없었어요. 부장님, 보고 싶어요. 선아는 휴대폰을 들었다. 장 부장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오늘 밤에 재활센터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요. 한편 장 부장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한 달간 선아 생각뿐이었습니다. 재활센터도 가지 않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선생님, 오늘 꼭 와주세요. 장 부장은 중얼거리며 시계를 봤다. 밤 9시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느리게 갔다. 장 부장은 시계만 쳐다봤어요. 선아는 재활센터에서 환자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밤 9시가 됐다. 마지막 환자가 나가고 재활센터엔 선아만 남았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선생님. 장 부장이 들어왔다. 선아는 일어나 장 부장을 봤습니다. 한 달 만이었어요. 부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말없이 서로에게 다가가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요, 정말 많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한 달간의 그리움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선생님, 결론 내렸어요. 장 부장이 물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내렸어요. 뭐예요? 선아는 장 부장의 손을 잡았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부장님, 전 부장님을 사랑해요. 진심으로요. 외로워서가 아니라 정말 사랑해요. 장 부장은 눈물을 흘렸다. 선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부장님 없이 살아봤어요. 근데 못 살겠더라고요. 밥도 안 넘어가고 잠도 안 오고 매일 울었어요. 나도요, 선생님. 나도 똑같았어요. 장 부장은 선아를 꼭 안았다. 선아도 장 부장을 안았어요. 부장님, 근데 아직도 무서워요. 세상이 우릴 어떻게 볼지, 아드님이 어떻게 생각할지요. 나도 무서워요. 근데 당신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장 부장의 말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부장님, 우리 어떻게 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함께 있어요. 나머지는 천천히 생각하고요. 선아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장 부장의 말이 맞았습니다. 네, 함께 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안았다. 그리고 오래도록 놓지 않았어요. 선생님, 오늘 밤 여기 있어도 될까요? 장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어요. 오늘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두 사람은 치료실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손을 꽉 잡고요. 부장님 무서워요. 나도요. 근데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장 부장은 선아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선아도 장 부장의 손을 꽉 잡았어요. 부장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선생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재활센터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죠. 선생님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선아의 말에 장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럼 우리 이대로 계속 만날까요? 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선아의 제안에 장 부장은 잠시 생각했다.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세상에 숨기면서 만나자는 거였어요. 그게 맞을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최선인 것 같아요. 장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세상은 모르는 둘만의 비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활센터 불이 꺼진 뒤 두 사람은 무슨 선택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다. 아들도 동료도 세상도요. 단지 그날 밤 두 사람의 마음에 남은 따뜻함만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됐습니다. 외로운 62세 남자와 빚에 쪼들린 48세 여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관계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서로가 전부였어요. 며칠 뒤 장 부장은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그 치료사 선생님이랑은 이제 안 만나. 정말요, 아버지? 응. 내 말이 맞았어. 그냥 치료사일 뿐이야. 장 부장의 거짓말에 민수는 안도했다. 잘하셨어요, 아버지. 그게 맞아요. 전화를 끊고 장 부장은 한숨을 쉬었다. 거짓말이 편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편 선아도 동료에게 말했다. 그 환자분 이제 안 오시나 봐요. 왜요? 다른 곳으로 옮기셨나 봐요. 선아의 거짓말에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두 사람은 만났다. 재활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요. 조용한 공원, 한적한 카페, 아무도 모르는 작은 식당에서요. 부장님,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맞을까요? 어느 날 밤 선아가 물었다. 장 부장은 선아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과 함께 있을 수만 있다면 괜찮아요. 저도요. 근데 가끔 죄책감이 들어요. 나도요. 민수한테 거짓말하는 게 편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쓸쓸하게 웃었다. 떳떳하지 못한 관계였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장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까요?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세상에 말할 날이 올까요? 올까요? 글쎄요, 용기가 생기면요. 장 부장의 대답에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는 떳떳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은 계속됐다. 누구도 모르는 사랑,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관계였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어느 겨울밤 두 사람은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을 꽉 잡고 있어서 따뜻했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해요. 전혀요. 부장님은요? 나도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두 사람은 멈춰서서 서로를 봤다. 그리고 천천히 안았어요. 부장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선생님. 한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몰랐지만 두 사람만 아는 사랑이었어요. 둘만 아는 비밀, 둘만 아는 선택. 그게 바로 장 부장과 선아가 내린 마지막 결정이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든 두 사람은 서로를 선택했어요. 외로움 속에서 찾은 따뜻함, 고통 속에서 만난 위로, 그게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활센터 불이 꺼진 뒤 두 사람의 마음에 남은 따뜻함은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을 흔적으로 남았다.
누구도 모르는 선택,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랑.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